안녕하세요. 들을수록 지혜가 쌓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책 한 그루입니다.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불안, 두려움, 아픔이 계속 유발되는 삶은 행복함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을 가라앉히고 행복에 다가서는 마음의 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전설적인 코치 티머시 고레이와 에드 한젤릭, 존 호턴 두 명의 의사가 들려주는 내 안의 행복 찾기.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 송보라 옮김. 출판사 나비스쿨에서 출판해 주었습니다. 티머시 고레이는 마음의 힘, 즉 이너게임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전설적인 코치입니다. 첫 책 마음의 힘과 테니스 디 이너 게임 오브 테니스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에드 한젤릭 의학 박사는 통합의학을 주제로 현장에서 수많은 이들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 호턴 의학 박사는 신경생물학을 공부하여 마음의 힘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았고 티머시 고레이와의 만남 이후 환자들의 마음에서 불안을 제거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전설적인 코치 티머시 고레이와 두 명의 의사가 들려주는 내 안의 행복 찾기.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나. 마음의 힘을 이끌어내어 지금보다 한층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 우리에겐 생각 이상으로 훌륭한 마음의 힘이 있다. 둘, 마음의 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마음의 힘에 대해 내가 제대로 알게 된 것은 하버드를 졸업하고 잠시 시간을 내어 테니스를 가르칠 때였다. 대학에 다니던 시절 나는 테니스부 주장을 맡아 한동안 테니스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때 나는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개의 나가 있음을 우연히 알아차렸다. 나는 그 두 개의 나에게 셀프 1과 셀프 2, 즉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내 안에 있는 판단하는 나는 일일이 간섭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건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그와 달리 지켜보는 나는 뭐든 자연스럽게 익히고 집중을 잘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쯤 눈치를 챘을 것이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놀라운 힘이 어떤 나한테서 나오는지 말이다. 맞다. 불안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안정감을 찾고 행복에 다가서는 비결은 바로 판단하는 나를 내려놓고 지켜보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판단하는 나가 앞쪽에 서면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금세 자신감을 잃는다. 그런데 지켜보는 나에게 경기를 맡겨두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몸에 잔뜩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날아오는 공이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며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언제 라켓을 휘둘러야 할지 저절로 알게 된다. 무엇보다 지켜보는 나는 실수를 할 때조차 즐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이번엔 잘못 쳤네? 그럼 어때? 공을 주고받는 게 재밌는걸? 마음의 힘을 발견하는 일은
판단하는 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나를 찾는 용감한 시도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판단하는 나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사실 판단하는 나는 불안의 주범이다. 실수를 부끄럽게 여기고 잘잘못을 따지는데 급급해 스스로를 자꾸 조급하게 만든다. 건강을 위협하고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상황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훌륭한 마음의 힘, 즉 지켜보는 나를 찾아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켜보는 나를 데려다 놓아도 판단하는 나는 호시탐탐 자신이 등장할 기회를 노린다. 우리는 오랜 시간 판단하는 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왔다. 그래서 불안해지면 얼른 판단하는 나를 부른다. 불안이 판단하는 나와 절친한 사이라는 걸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 판단하는 나가 전면에 나서면 공포와 불안이 마음을 채운다. 그러면 근육이 굳고 집중력도 흐트러진다. 그러다 보면 눈앞의 기회를 쉽게 놓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희망적인 사실은 지켜보는 나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다. 판단하는 나가 의식을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판단하는 나는 우리 마음에 비난과 걱정, 두려움의 껍질을 여러 겹 더 씌운다. 그 딱딱한 껍질을 벗겨낸 뒤에야 비로소 지켜보는 나를 만날 수 있다. 세미나를 열 때 처음 던지는 질문이 있다. 우리에겐 타고난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주고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마음의 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다음 3가지를 참고하라고 말한다. 첫째, 어린 아이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 힘. 둘째, 볼 때마다 존경하고 감탄하게 만드는 힘. 셋째,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뻐하게 되는 힘. 여러 해에 걸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마음의 힘은 다음과 같다. 올바른 깨달음, 강한 용기, 또렷한 배움, 선택과 책임, 즐거움과 감사, 사랑과 친절, 희망과 신뢰, 창의력과 호기심, 적극성과 진실, 행복과 만족. 사실 우리는 명료함과 평온함을 처음부터 지니고 태어난다. 두려움과 좌절이 아니고 말이다. 누구든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소중한 존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주변을 통제할 수 없을 땐 괴로움을 느낀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관점이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다. 둘 다 마음속에 있지만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다르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짓 환상에 우리를 맡길지, 진실한 힘에 삶을 맡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기억해두자. 우리는 다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고 있다.